이사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는다며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축하를 받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의 자존감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와 남편이랍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한때는 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검사였고 저는 대기업 사원이었죠.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가 그렇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와?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급여도 안 맞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겠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보니? 고작 회사 따위나 다니면서 검사 남편을 생각해? 절대로 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봐. 솔직히 우리 집에 수인의 집이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 수인의 집에서 집이면 뭐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집 한 채 하기도 어렵잖아.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꿔. 그리고 수희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 아이고 정남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었잖아. 저 덜 떨어지는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다 망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그 착한 아들이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꼴만 보더라도 내가 너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우리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머님, 저 정남 씨랑 잘 살게요. 정남 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정남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노력할게요. 어머님, 너무 저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절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를 지켜봐야 하는 거니? 애당초 검사한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정남이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앤지 네가 알아? 너희 집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니네 집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결혼하고는 남편 피 빨아먹을 텐데 너같이 능력 없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죽어도 안 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도 그만두겠다며 나섰고 시모는 백기를 트셨어요. 결혼식 내내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오늘 정남이 아침은 뭘 챙겨줬니? 저번에 네가 보낸 사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안 되겠더라. 아침에는 그래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지. 겨우 계란말이에서 먹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반찬은 전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먹여야 맛있지. 주부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새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새밥 먹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님. 반찬은 전날 자기 전에 재료만 손질해 두는 거라 아침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니까 뭘 잘 챙겨서 먹인다는 거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노력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져?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늘 부족해도 아들 먹이는 밥은 내가 어떻게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썼다고. 엄마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좀 더 노력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렴. 어머님, 사진은 좀... 제가 그냥 매일 어떻게 먹었는지 통화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 저도 너무 부담이라서요. 어머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준 걸로는 모자란다는 거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나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애 데려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시모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바로 저에게 헤어지라며 화를 내셨죠. 그럴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모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없을 정도로 시모는 아들만 보고선 사셨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라며 남편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선 제 개인적인 일은 정말 술술 잘 풀렸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그 덕에 승진도 빠르게 됐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가 바로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정남이한테 들었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는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냐? 우리 정남이가 워낙 주변에 빛이 돼줄 사람이라고는 내가 들었지만 역시나 너도 우리 정남이 덕을 보는구나. 너 이거 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알지? 항상 남편 위해주고 받들고 살아. 정남이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 잘 풀렸겠니? 다 정남이 덕이지. 어머님,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남편도 알아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남편 이번에 중요한 일 맡아서 하게 된 거.
이거 잘 되면 앞으로 탄탄대로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남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애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넌 하여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네 남편 덕이니까 고마워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고마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한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이루어낸 성과였지만 시모는 잘 되는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면서 말하셨죠. 남편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거라며 절 탓하셨어요. 제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승진했다며 입방정을 떨어 그랬다고 절 혼내셨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항상 좋은 일은 남편 덕, 나쁜 일은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높았는데 남편도 검사라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도 없어 둘이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지만 늘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시댁이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더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생활비 입금한 게 100만 원이 적던데 뭐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저번 달에는 당신 여기저기 쓸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달도 100만 원 적게 들어왔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들어오니 물어보는 거야. 별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렸나 하고. 아휴, 그냥 좀 썼어.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더 넣을게. 이번 달에 엄마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라고 더 드렸어. 당신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해? 어차피 당신이 넣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좀 안 넣었다고 뭐 얼마나 지장 있다고 그래? 당신 진짜 엄마 말처럼 내 돈 가지고 살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일이라도 그만두려고?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 쉴 거라고 말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선 나보고 일 안 할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긴 했어야지.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당신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갖고 하면 당신 일 중단할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여자보다 남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게 더 많은데 고작 몇 달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더 썼을 때 물어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실망을 하곤 했죠.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 오히려 친정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남편이 불편할까 싶어 친정 행사가 있어도 한 번을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사소한 일도 꼭 며느리가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검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이 있었지만 시모는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정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더니만 어떻게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평생 나쁜 짓이라곤 모르던 애가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옆에서 착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해서는 저랑 전혀 얘기를 안 나누니까 저도 남편이 그런 짓 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 진짜 다 포기하고 나왔대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착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우리 애 잘못 이끄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갔겠니? 네가 옆에서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넘어간 거지. 이래서 내가 너 결혼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애초에 네 인상부터가 별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날벼락이에요. 남편이 벌어놓은 일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저한테 제 탓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하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모는 그 후로도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 싶으셨는지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출근하면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남편 밥을 챙기셨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서는 절 구박하시곤 했어요.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을 하니까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밖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너는 살림을 하는 게 네 일인데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림하면서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 저 남편 구박 안 해요. 남편이 지금 많이 심란해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은 아직 어머님 성에 차진 않더라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방에만 있는 것보다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도 계속 밥 챙겨주시려고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와라 하시고 밖에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애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 그런 애한테 밖에 나가라니 어쩌라느니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너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남편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했던 시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마치 남편 피를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 저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생활비 보내준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이제는 네가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코요식하면서 살았으면 그 보답 나한테 해야지. 네? 어머님, 남편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느라고 저희 공동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그 돈마저 없어지니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아껴야 해서 남편이 드린 만큼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남편한테 받으신 생활비 있으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조금? 예. 너는 그래도 검사 남편 만나가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 덕 본 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 보답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친정에 생활비 드릴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부모님이라고 입 바른 말만 잘도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말이 이렇게나 달라지니? 전 친정에 드리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껏 친정의 명절이라고 드린 용돈도 없고 애초에 부모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제가 남편 피 뽑아먹고 살고 친정에 돈 꿍쳐놓는다고 하셨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 잘난 아들 채간 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검사 아내로서 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보답 이제는 나한테 해야 맞지 않겠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 키워준 보답을 나한테 좀 해보렴. 그래, 내가 너 우리 아들만큼 벌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보내야지. 계좌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반을 보내렴. 시모는 당당하게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처음엔 저도 시모가 벌이가 없으시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의 태도를 보고 속 편하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우울해하기도 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행사가 있던 날 부모님께서 남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서방, 저번에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김서방이랑 서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김서방 그동안 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봐줘서 고맙고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차려보는 건 어떤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그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검사직 내려놓으면서 수습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지금 당장 차릴 수 있진 않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얼른 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직은 마음이 제가 잘 잡히지 않은지 생각만 많아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런가? 나도 자네 얼굴 이렇게 보니 좋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자리가 딱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네. 다음 주에 낚시 가면서 한번 천천히 보는 건 어떤가? 구경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제 일만 신경 쓰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네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할게요. 몇 주 동안 남편은 친정아빠와 낚시도 다니면서 마음 정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잘 못했고 심지어 남편은 검사였다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소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차츰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아빠는 곁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했어요. 전 그런 친정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난 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건 어떠냐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상황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건 어때? 그동안 아빠도 바쁘셔가지고 길게 여행은 못 갔다 오셨다는데 엄마랑 같이 짧게라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비행기 표만이라도 해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당신도 아빠 도움 많이 받았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무슨 얼마나 도움을 주셨다고. 장인어른이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어떻게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 그리고 비행기 표가 한두 푼이야? 지금 내가 잘 풀렸다고 바로 내 돈 쓰려고 하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보답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저번 달부터 시댁에는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던데 내가 매달 우리 집 챙겨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 이번에만 해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기지 안 챙기겠어?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찾았다지만 조금 시간은 더 둬야지.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 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급한 엄마 챙겨드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장인어른은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다시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은 점점 더 잘 풀려 TV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수입 또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수익이 증가하니 남편은 가정이 소홀해졌고 시모는 갑자기 날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셨죠.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냉정하지 못해서 널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제는 아들도 너 싫단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한테는 과분한 남편 아니니? 검사의 남편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남편까지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지.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내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파서 다 망쳐버린 걸 저랑 친정에서 끌어다가 살려놓았더니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머님, 저한테 가분한 게 아니라요. 정남 씨한테 저희가 가분한 거죠. 착각도 자유구나. 누가 평범한 회사원이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더 가분하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아깝지. 네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작 한낱 회사원에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처럼 잘 나가는 애였으면 검사에서 끝나도 다시 변호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착각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네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미련 없고 더 이상 애정도 없거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길게 끌지 말죠. 아참,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인데 찰거머리처럼 또 붙는 건 아니시죠? 제 말에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고선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무슨 재산분할이며 위자료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 건물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절대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남편에게 전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들, 부당대우를 했던 언행들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이가 정리된 후에도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내 전화를 전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용 증명만 보내셔서 말이야. 보니까 그동안 무단 점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청구까지 하셨던데 당신이 좀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한낱 회사원한테 물어? 당신 사무실 잘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돈 다 니네 엄마가 관리했잖아. 거기 가서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전화 잘못했니? 아니, 그게... 사실 엄마가 돈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나봐. 우리 엄마 알지? 뭐 하나 꽂히면
앞뒤도 안 보고 들이대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셨는지 뭔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날리셨대.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데 어떡해. 일단은 사무실은 내가 조만간 빨리 정리할게. 그럴 테니까 비용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참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난 모르겠고, 알아서들 해결해. 내가 왜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분한 사람이라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 이상 시간 줄 생각 없고,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니 법대로 하시던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미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작게 열었지만, 솔직히 그동안 잘 되던 것도 거의 친정아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도 잘 되진 못했어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소식으로는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는지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 잘 지내고 있는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솔직히 이혼을 정말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상하고 힘들던지. 이제라도 다시 너희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맘 맞는 며느리 들여서 힘들었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속상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잘난 아들이 또 생활비를 안 주던가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아줌마랑 저랑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가, 냉정하게 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한 게 있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타오. 후회요? 아, 그렇죠. 저도 후회하고 있죠.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1년이라도 제 젊음을 낭비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아줌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따위 전화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고 돈이라도 버세요. 당신 아들 사무실 파리만 날린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1월 전화할 시간 있으면 나라만 밖에서 돈이라도 벌겠네.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갰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고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온 듯 했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일도 잘 풀려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있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지금은 절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는 인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기운과 사랑이 닿기를 바랄게요.